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미향의 와인 파티.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돈벌이가 안 돼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전 국민이 모이지 말라고 해서 모임도 못 갖고 있는데 혼자 저렇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와인 파티를 했다니 전 국민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자 윤미향은 얼른 게시물을 내렸는데요. 내리면서 해명한 글이 바로 길할머니 생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은 또 윤미향 본인의 생일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미향의 생일이 음력 10월 23일로 기재된 점을 미루어서 12월 7일, 양력 12월 7일은 윤미향 본인 생일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길할머니도 10월 23일, 음력으로 10월 23일이 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 음력으로 할머니 생신은 맞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할머니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하더니 할머니 측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할머니 측 며느리 조모 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미향은 길할머니가 지난 6월 마포 쉼터에서 양아들이 사는 인천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생신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불쾌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를 판 것이냐, 안 그래도 윤미향한테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어머니를 팔다니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윤미향 측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길할머니는요, 허리 협착증으로 인한 다리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에 다녀온 것으로 윤미향은 저렇게 와인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다리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이 길할머니 측에서는 불쾌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머니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 상태라 다 기억을 못해서 이 정도지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하셨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겠냐라면서 윤미향이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죄하면 죄에 대해 묻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또 어머니를 팔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라면서 윤미향에 대해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이날은요, 윤미향의 생일뿐만 아니라 윤미향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12월 7일 오후 3시 반만 하더라도요, 윤미향은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 발생했고 이 중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 함께 잠시 멈춰야 합니다. 8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마음으로 연대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잠시 멈춰달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가기 전에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 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가가지고는 이 와인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박주민부터 시작해서 마포에서 모임을 가졌던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온라인 언택트 회의를 한다고 하더니 밤에는 모여가지고 같이 술을 마셨던 그날의 행동과 윤미향의 페이스북 글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춰주십시오 해놓고 자기는 홀랑 가서 와인 파티 한 거, 이거 정말 이중성 아니겠습니까? 짜파구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원이나 지금 다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홍익표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까지 했어요. 홍익표 의원은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특히 솔선수범해야 될 모든 사람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그것을 또 SNS에 올린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윤미향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요, 기자들한테 우리 당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당직자부터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이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강조된 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이거 국회의원이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와인 파티 마시고 그걸 또 사진을 올리고 하려면은 조심해야죠. 이걸 또 찍히면 어떡합니까? 라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
윤미향에 대해서는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당내에서 어떤 절차 그리고 당내에서 선을 긋지 않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윤미향에 대한 비난,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제가 좀 특이한 글을 찾았는데 박유하 교수라고 해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쓴 박유하 교수, 제국의 위안부를 모욕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윤미향과 관련된 글을 써서 제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미향에 대한 비판이 돈과 인성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그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오히려 가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쓴다라면서 윤미향을 왜 문통이 직접 이 당으로 데리고 왔고 또 지금 여당에서 그리고 외교부에서 왜 윤미향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글을 썼습니다. 정대협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그 결과이기도 하고 그 이전부터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윤미향에게는 북한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 민단 계열 한국 학교가 아닌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에만 전달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윤미향 사태 이후 북한이 나선 배경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기사입니다. 어리둥절 뉴스, 북한이 윤미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남측의 보수 패당 승냥이처럼 날뛰며 진보 세력 매도. 한창 윤미향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이런 논평을 냈다는 것이죠. 왜 북한이 윤미향 사태에 나선 것인가? 그 배경에는 정대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유하 교수는요. 세간의 인식대로 문 대통령이 정말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윤 의원을 직접 영입한 것이라면 위안부 문제 자체보다도 그런 연결고리, 북한과의 연결고리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문통은 5월 사태 이후 이용수님의 호소를 무시하고 일관적으로 윤미향을 보호해왔다. 그러고 보면 여가부가 정대협 관련 서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외교부가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서류를 내놓지 않는 이유도 명백하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윤미향 기소장을 감추는 이유도 명백하다. 단독 보도인데요. 윤미향 공소장 공개 요구에 법무부는 보도자료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에겐, 그러니까 여당에게는 위안부보다 대통령이 소중히 여기는 윤미향과 북한이 더 중요하다. 위안부는 금전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북한과의 평화 구축에는 100번 찬성이다. 그래서 햇볕 정책도 판문점 회담도 지지했다. 하지만 북한 컴플렉스 때문에 도덕적 판단력마저 흐려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미향 비판은 친일 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로 규정하고 남조선 인민이 친일 청산 투쟁을 끝까지 벌여야 한다라고 했다는 북한의 말은 정부 생각의 진원지가 어딘지도 보여준다. 무려 외통위 위원장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들이 통일되면 북한 핵도 한국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용인하고 싶어하는 무늬만 평화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증거다. 하지만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국 중심주의자들이 세계에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이미 시작된 외교적 고립이 그것을 증명한다. 문제는 그 피해는 모두가 국민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친문들이 윤미향을 지켜야 하는가? 문재인이 왜 그동안에 위안부 할머니의 호소에도 윤미향의 편을 들고 있었던 것인가? 여가부가 정대협 관련 서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외교부가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서류를 내놓지 않는 것도 그리고 법무부가 윤미향 기소장을 감추는 것도 이게 다 뭔가 그런 의미 속에서 윤미향이 있기 때문에 윤미향을 보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 박유하 교수가 써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DJ의 아들, 이 홍거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바로 대두되니까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민주당으로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양모 변호사, 그 변호사도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선을 그어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미향에 대해서는 유독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부 동의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들이 하는 걸 보면 내심에는 이런 이유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윤미향의 미스테리, 와인파티 미스테리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윤미향 와인파티에 대해 굉장히 비난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할머니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저거 할머니 생신이라고 하면서 또 비용 처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윤미향 반성한다며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반성하고 또 할머니들에게 사죄하는 게 먼저가